뉴스 진단은 4.29 LA 폭동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방송이 나가는 날이 4월 29일이 됐습니다. 뉴스 진단 함께 해주고 계신 김동석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 4.29 폭동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종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9일을 맞아 4월 29일 LA 폭동에 관련돼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상임 이사님은 4.29 LA 폭동이 좀 남다르시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남다른 것보다도 네네. 여기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봐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네네.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또 일전에 언뜻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그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 주실까요? 25년 전이죠. 92년 제가 이제 막 학위를 한참 공부를 할 때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런 데다라고서 생각하고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폭동이 났어요. 근데 4.29 92년 LA 폭동 나기 전에 뉴욕에서 폭동이 막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더 크게 날 뻔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 사태, 그 한인 청과업주인 장봉재 씨가 하는 야채 가게 안에서의 그 동네 흑인 고객과의 이제 그 싸움이 번져가지고 가게 안에서의 고객하고 가게 주인하고서의 이렇게 사소한 싸움이 순식간에 뉴욕 일원의 흑인들하고 한인들하고 이렇게 대결 국면이 돼가지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 그때 생각하면 좀 공포감이 드는데요. 그때 왜 제가 여기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졌나 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면은 한인 업주가 잘못한 게 없고 굉장히 정당한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큰 틀에서 좀 안정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집중해서 우리가 더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확 퍼져버리니까 한인들이 왜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흑인들 집단적으로 나오고 한인들도 우리도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사회하고 한인 사회하고서 이렇게 대결 국면이 가고 위험했죠.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런 국면이 오면은 이거를 안정되고 좀 평화스럽게 좀 진정을 시키고 이런 게 이제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사건 현장에 가면은 강경파들 목소리에 아무런 이성적인 목소리 묻힙니다. 네네. 부안해동되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인 사회 이 문제에 관해서 앞장선 분들이 우리도 힘이 있다 다 나와라 뭉쳐라 싸우자. 와, 그래가지고 막 뉴욕시청 앞에 한인들이 막 몇천 명씩 모이고 브루클린이나 자마이카나 브롱스의 맨하탄 업타운에 있는 흑인들이 몰려 나오고 뭐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좀 그런 시기가 1991년이었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이때에 네네. 이게 그래도 뉴욕의 흑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안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당하고 법의 기준을 가지고 미국서 살기 이전에 미국의 소수계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해서 전 20대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당시 한 100만 이상 한인들이었는데 충분히 미국에서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집중해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력이 있어야 우리 이 커뮤니티를 보호한다 이 결론에 이르게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제가 그래서 정치력 신장 올해 24년째입니다. 네. 오래됐죠.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4.29 LA 폭동이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시민참여센터 지금 직접적으로 설립을 하시고 예, 그렇게 된 계기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시군요. 당시 대단했죠. 그 폭동 LA 그 폭동이 났을 때. 그럼요. 네네. 그 4월 29일 이제 저 뉴욕에 네네. 있었지. 근데 LA에서 그게 그 로드니 킹 사건 배심원단이 백인 경찰들에 대한 무죄 결론을 내리니까 계속 절대 무죄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인종 차별에 대한 이 흑인들이 갖고 있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배심원단의 무죄 판결이 나니까 거리로 흑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네. 그랬으면서 한인타운이 타겟이 됐어요. 그 사실 구체적으로 왜 직접적으로 한인타운이 이 흑인들이나 남미계들로부터 그 표적이 됐는가 하면은 그 로드니 킹 사건 나는 그때쯤에 네네. 91년 3월에 91년 3월 3일인가 4일 날 로드니 킹 사건. 로드니 킹 사건이 뭔가 하면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던 흑인 운전수를 오버스피드로 백인 경찰들이 잡았는데 이거를 잡자마자 그냥 무자비하게 흑인 로드니 킹을 막 구타하고 방맹이로 막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촬영이 돼가지고 이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데 이게 이제 백인 경찰이 무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난 다음에 두순자 씨 사건이 네네. 있어요. 그래 한인인 이 그로서리를 운영하던 아마 40대 중반의 한인 여성 우리 한인이 미국 저 흑인 소녀랑 이렇게 이제 실랑이가 붙었는데 어떻게 그냥 막 저 폭행을 당했어요. 한인 업주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기 이제 정당 방위라 그러면서 총으로다가 쐈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네네. 이게 두순자치 사건. 네네네. 이것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있고 해가지고서 한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화가 나 있는 흑인들이 로드니 킹 사건 그 다음해인 92년 4월 29일 날 무죄 판결이 나면서 거리로 나온 흑인들이 제일 손에 닿기 쉬운 한인타운을 무자비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다 훔쳐가고 불 지르고 사람들 때리고 한 60여 명 죽었죠. 그리고 굉장한 한 거의 10억 불 이상의 손해를 보고 한인타운이 폭삭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요게 이제 100여 년 한인 이민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1992년 4월 29일 LA에서 발생한 LA 폭동입니다. 왜 한인들이 그러한 인종적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게 그 이후에 정치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자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흑인들이나 남미계들은 처벌도 안 받고 왜냐하면 흑인들을 위하고 남미계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이게 어려워지고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폭동이 났다.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한인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서 몇십 년 동안 일구온 삶의 터전이 없어졌는데도 어디 배상이나 보상 받지도 못하고 맨날 울음으로 눈물로 사람도 많이 죽었죠. 겨우 좀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가서.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100만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4.29에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준 게 4.29 폭동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4.29 폭동은 이제 올해로 반세기 25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불거졌던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정치적 신장이 이제 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왔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25년 전 4.29 폭동을 아주 진지하게 폭동의 원인과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대도시 극빈층들, 대도시 이 유색인종 극빈층들 있잖아요. 할렘 슬럼가의 이 프로젝트 네네.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극빈층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할렘 옛날 할렘 같은 데서 살아가던 그 극빈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홈리스들 묶듯이 묶어놔 가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배급 타먹고, 이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말경에 걸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군은, 미국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되고 적군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쟁 전략이니까 그냥 미국이 갖고 있던 모든 재원을 걸프전에 쏟느라고 재정이 고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빈민층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그 예산이 줄어드니까 빵을 2개 주던 거를 빵을 하나 주니까 대도시에서 교육받지 못한 그야말로 이제 동물같이 살고 있는 극빈자들이 2개 먹던 걸 하나 먹으니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그냥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LA, 뉴욕, 시카고, 뭐 그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의 극빈층들이 거리에 나와서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는 스트릿에서 야채 가게 같은 거 그러소리 하는 한인들 상점에 손에 닿죠. 그런 사람들 교육 못 받았으니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이 근현대사에 보면은 이 빈민 문제, 빈곤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가 제압이 되고 안정됐다. 이게 사이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4.29 폭동은 사실 주 원인은 빈곤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백인에 대한 흑인들의 이런 그 앵거가, 인종차별도 받지 왜 다 백인들은 잘 살고 흑인들은 이렇게 못 살아야만 되는가,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은 노예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 지배를 받았던 이런 앵거가 갖고 있던 게 감히 먼 쾌락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인들한테는 손이 안 닿으니까 가장 만만했던, 백인을 닮고 백인처럼 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흑인 빈민층들에서 penny 장사를 막 하면서 일불입을 막아주고서 우리는 고생을 해도 사는 거는 중산층인 백인 지역에서 살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장사하는 지역의 빈민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데 참가는 없이 이 부자 동네에서만 살고 그러는 거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얼마나 이쁘게 보여지지 않죠. 이런 게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화선이 돼서 확 터트려진 거는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배경이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빈곤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이 미국에서의 이런 그 빈민층들이 자본가들을 향해서 올라오는 폭동이라는 거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커뮤니티를 그런 폭동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때에는 구조적으로 정치력으로 지켜낼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생존에는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 폭동 같은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얼마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는 미국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몫이고, 일단의 우리 한인 동포들은, 우리끼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자가 안 되게끔 지혜롭게 프로텍션 키를 만드는 거죠.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인이 우리를 보호하게끔 하고, 또 평소에는 마이너리티의 일원임을 분명히 가지면서 흑인들이나 남미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도 백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후발 이민자로서 소수계 중에 하나다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미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그 시민의 도리를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 한인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그 무엇보다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지금의 현실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가 어떻다, 지금 뭐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 우리 자식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데, 그럼 자녀들이 마이너리티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1번이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정치력을 만들고 모범 시민이 되는 우리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앞서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25년 전 4.29 폭동에서 우리가 배웠고 배우고 있고 또 반드시 배우면서 해나가야 될 교훈이라고 이렇게 아주 주장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네네. 그 4.29 LA 폭동이 인종보다는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빈곤의 문제라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불안정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또 폭동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수치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그렇지. 관련돼서는. 트럼프 권력이 지금 아마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법인세 얘기 나왔죠. 자본가들 편이죠. 중산층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질까요? 그렇죠. 그 기업가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을 보인 거지. 앞으로 트럼프 권력에 있어서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이런 조세 제도나 금융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가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럴수록 뭐 미국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으니까 지방 정부에서의 이거에 대한 이제 저항 같은 이런 여론이 생기고 이걸 좀 제어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요즘 얘기가 그건데 투표 잘합시다. 이게 그거거든요. 정말 담백하고 깨끗하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이런 정직한 리더십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폭동의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할 때 우리 한인들이 빨리 극복하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첫 번째 인종 편견입니다. 정말 개개인이 가진 경험을 전체 사회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한인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와서 흑인들이 목숨 바쳐서 이루어낸 그 흑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유색인종도 사람이다. 참정권 획득이라는 민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흑인들의 희생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폭동에서 찾는 게. 두 번째는 우리가 모범적인 미국 시민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고립이 돼 있어요. 우리끼리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집이 된 것 같지만은 다인종 사회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고립이죠. 다인종 사회 고립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25년 전 4.29 폭동 때 우리가 여기에다 세금을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치안 부재로 인해서 당한 이런 어려움을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배상을 받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참여를 못했으면 그때 보면은 그때 LA에 한국의 양김씨가 와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아니지요, 이거는. 왜 다른 나라 정부가 참견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이 우선 돼야 되고, 그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세금도 잘 내는 한인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정치 참여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미국 시민이 진짜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아직까지 보면은 LA, 뉴욕 중심의 한인 사회가 너무나 본국 지향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요, 시간이 가고 세대 교체가 돼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접촉폭이 넓어지니까, 늘 교류가 많아지니까 영어권 세대들이 미국 사회로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지 한인 커뮤니티도 들어와가지고 세대 교체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인 사회라고 결집된 한인 커뮤니티는 우리말 매체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 중심으로 돼 있는 이 200여만 한인 1세대들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내는 2세로 교체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1세들이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지도급들이 미국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이럴 때에 한인 커뮤니티를 강하게 하고 지켜낼 때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서 많이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대표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29 폭동 25주년에 우리가 4.29 폭동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요. 우리 후손들이 4.29 폭동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이거에 참여도 안 하고 이거를 지켜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그때 태어난 애가 벌써 25살이면, 그때 10살이면 지금 35살이고, 그때 20살이면 지금 45살 아닙니까? 그러면 4.29 폭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자각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10대, 20대 우리 2세들이 지금 보면은 50대 직전에 있으면은 우리 커뮤니티의 주축이 돼야 되는데 25주년 됐는데 4.29 폭동, 한인사회의 문제, 인종편견이라는 거, 소수 중에 하나라는 거, 정치 참여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2세들이 각성된 부분이 있는가 할 때는 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반세기죠, 25년. 지금은 특히 뉴욕 동포들, 뉴욕에 어쩔 수 없이 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소수 유색 인종들이 갖고 있는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한 이런 앵거가요. 이럴 때 우리 이 한인 사회의 방향이 어때야 되고 한인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들의 자질과 능력이 어떤 거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감히도 이런 말씀을 25주년 돼가지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오늘 이 시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4월 29일을 맞아서 4.29 LA 폭동에 관련돼서 지난 얘기를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